술도 안 마시고 즐겨하던 낚시나 골프도 다 그만두고 네이버 지식인에 답을 달아주는 소일거리를 하다가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저녁 먹고 당구를 치러 가게 됐다. 난 당구를 못 쳐서 안 친다고 했는데 6명이 가서 2명씩 짝을 져서 3팀을 해서 당구를 친단다. 인원이 모자라서 못 친다고 해도 제일 고수인 친구가 자기하고 같이 하잔다. 내가 못 친다고 해도 자기가 다 칠 거니까 괜찮다고 같이 하자고. 역시나 나 때문에 우리 팀이 꼴찌를 했다. 나이 먹으면 당구만한 소일거리가 없다고 당구를 치란다. 그래도 치기 싫다고 안 한다고 했는데 당구 친목 모임으로 나를 불렀다. 당구 안 쳐도 친구들 얼굴 보면 되니까 그냥 갔다. 대다이에서 3쿠션을 친단다. 집에서 방송을 보다 보니까 당구 방송이 나온다. 볼 방송도 별로 없고 해서 잘 때 당구 방송을 보면서 자는데 보니까 별로 어려운 게 아닌 것 같다. 비슷한 방법으로 점수를 내는데 예전에 했던 볼링이나 골프에 비하면 아주 쉬워 보였다. 당구 친목 모임에 가서 당구를 치는데 하도 초보라서 게임은 안 되고 옆에 다이에서 점수가 좀 낮은 친구하고 둘이서 공을 치면서 연습을 했다. 대학교 1학년 때 잠깐 당구를 친 적이 있어서 그때 생각하고 공을 쳤는데 어렵다. TV 보면 쉽던데 왜 어려운 걸까? 치과하는 친구가 사구는 150 정도 치는데 3쿠션을 치고 싶다고 같이 하잔다. 치과는 2주에 한 번씩 진료 받으러 그 친구한테 가는데 진료를 6시에 받고 간단한 치료하고 둘이서 당구장으로 가서 당구를 치고 저녁에 시간이 나면 같이 당구장 가서 당구를 쳤다. 둘이 같이 6점을 놓고 대다이에서 치는데 1시간 반을 넘게 칠 때도 있었다. 일주일에 2-3번 같이 하다 보니까 몇 달 만에 10점 정도는 되는 것 같았다. 이 정도면 20점 치는 친구들하고는 못 쳐도 다른 친구들하고는 칠 수 있을 것 같았다. 더 잘 칠 생각도 없고 같이 어울릴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다. 내가 자주 이기니까 11점을 놓고 치기도 하고 자꾸 혼자만 이기면 미안하니까 내가 점수를 올려서 승부 형평을 맞추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10점대는 안 졌는데 11점이 되니까 이기질 못한다. 10점까지 먼저 가도 11점이 안 돼서 계속 진다. 7연패. 왜 이렇게 못 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묘에 놀러 갔다가 골프채 중고 파는 데서 골프채는 아닌 게 보여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당구 큐란다. 구경 좀 하자고 해서 봤더니 하대는 하나인데 상대는 2개고 하대의 특대라는 글이 보였다. 얼마냐고 물었더니 5만원만 주고 가져가란다. 난 당구 큐가 골프채처럼 되게 비싼 줄 알았다. 내 골프 세트는 500만원짜리니까. 당구 하대에 고무 그립도 있고 나한테는 맞는 것 같아서 얼른 사서 당구장에 가서 연습을 해보는데 클럽 큐보다는 좋아 보였다. 무게도 클럽 큐보다는 더 무거워서 나한테 딱 맞았다. 그 큐 가지고 연습을 좀 하니까 점수가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친구들 모임에 가지고 가서 쳤는데 고수들이야 클럽 큐를 가지고도 잘도 치지만 큐만 일정하게 느낌을 가져도 치는 건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저녁에 모임이 끝나고 술 한잔 마신 친구가 대다이에서 3쿠션 한번 치잔다. 나야 연습하는 거니까 고수가 쳐준다면 좋지. 술 마신 친구보다야 안 마신 내가 더 잘 칠 거니까. 그 친구가 큐를 골라와서 당구대 위에 굴려본다. 나도 큐를 당구대에 굴려봤다. 그런데 큐가 구르는 게 이상했다. 그래서 일자로 해서 봤더니 하대는 C자로 휘었고 상대는 S자로 휘어있다. 허거. 큐를 잘 못 산 건가 보다. 망했다. 큐가 휘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당구가 안 된다. 또 클럽 큐를 가지고 당구를 쳤는데 칠 때마다 무게가 가볍고 다르고 해서 당구가 더 안 된다. 몇 달이 지나서 이제 그만둘까 했는데 이비인후과 하는 친구가 전에 모임에서 중대에서 3쿠션을 나하고 둘이 8점을 놓고 3번을 해서 다 졌다. 그 친구가 저녁에 당구 모임하고 2차로 맥주집에 가서 맥주를 먹으면서 나하고 시합을 하잔다. 처음 당구장에 같이 갔을 때 내가 당구를 못 치는 걸 본 친구다. 그 친구는 사구를 150 정도 치는데 그날은 잘 쳤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몇 달 전에 당구 친목 모임 일이 생각이 났다. 잘 치는 친구들 당구 치는 걸 봤는데 18점 치는 친구와 20점, 23점 치는 친구들이 직방이란 걸 했다. 그런데 18점 친다는 친구가 다 딴다. 그래서 이상했지. 제일 낮은 점수를 치는데 왜 돈을 다 따는지. 내가 TV 보니까 당구가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내가 8점 놓고 다음 달에 시합하자고 했다. 치과 친구하고 일주일에 3일은 당구장에 가서 연습을 하고 모임에 가서 그 친구를 이겼다. 치과 친구하고 둘은 속으로 웃었다. 우리가 연습하고 온다는 건 생각을 못했을 거니까. 다음 달에 또 시합을 하잔타. 그래서 내가 10점을 놓고 그 친구는 18점이 아니라 16점을 놓고 하기로 했다. 그래도 이길 자신이 있었다. 연습을 조금만 더 하면 10점은 칠 수 있을 것 같았다. 치과 친구하고 둘이서 40프레임 40분 안에 끝내는 걸 기준으로 연습을 했는데 어떤 때는 30분에도 끝나게 연습을 했다. 물론 안 맞을 때는 한 게임 하는데 1시간 반도 더 걸렸다. 당구 친목 모임에서 만나서 그 친구하고 둘이 치는데 갑자기 당구는 내기를 해야 제맛이라고. 한 게임당 10,000원씩 내기를 하잔타. 당구 치고 맥주 마시러 갈 때 비용으로 할 거니까 그래 하자고 했다. 첫 번 판은 내가 져서 10,000원을 줬다. 그런데 지니까 약이 올랐다. 두 번째 판은 내가 이겼다. 이제 무승부네. 그런데 다음 판은 배판을 하잔타. 그래 잃어봐야 딴 거 주면 되니까 그래라 하고 했다. 그런데 내가 잘 쳐서라기보다는 그 친구가 흥분을 한 건지 공을 너무 못 친다. 그러다 당구는 그만했다. 이비인후과 친구가 나한테 시합을 하자고 할 때 내가 든 생각은 18점 치는 친구에게 내가 연습해서 덤비던 생각이 났다. 10점은 연습해서 이길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내가 그랬는데 저 친구도 그런 생각을 하고 내게 해보자는 거겠지. 그래서 내가 그래 하자고 했다. 그런데 그냥은 안 되고 자기에게 핸디를 줘야 한단다. 그래서 내가 2점 줄게 너 10점 나 12점으로 하자고 했다. 안 된단다. 그럼 3점 줘. 너 10점 나 13점. 그래도 안 된대. 뭔 소리야. 핸디를 5점 달란다. 허거. 지가 8개 칠 때 난 6점 쳤는데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나보고 15점을 치라고? 좋다 하자. 연습하면 되니까. 당구장 큐로 하는데 불안하다. 당구 재료상이라는데 가서 당구 큐 제일 싼 거로 손잡이에 고무 그립 달고 큐를 좀 무거운 거로 해달라고 했더니 손잡이에 나사를 박아준단다. 묵직한 게 너무 감촉이 좋다. 18만 원이나 깨먹었다. 없는 살림에 살림 거들나게 생겼다. 고수 친구들한테 같이 치면서 좀 배웠다. 참말이 어렵다. 친구들이 하란 대로 해도 그렇게 치는 게 아니란다. 또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한다. 너무 세게 친다 때린다 공을 굴려라 두께가 안 맞는다 하도 많아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 치고 나면 뭐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한다. 분명히 TV에서 하는 걸 따라서 했는데 안 된다. 그러다 희소식을 만났다. 송도에 대다이를 전문으로 하는 당구장이 낮에는 손님이 없는지 12시부터 5시까지 10,000원만 내면 혼자 연습하게 해준단다. 연습이야 체질이니까 쫓아갔다. 혼자 이거 저거 쳐보는데 고수들이 보니까 아주 초짜로 보이나 보다. 옆에서 훈수를 해준다. 그래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나는 무진장 얇게 친 건데 두껍게 쳤단다. 공을 밀어쳐야 한다고 시범을 보여서 따라했는데도 아니란다. 당점이 안 맞고 큐지를 일정하게 못하고 등등. 내가 당구를 못 치는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도 못 알아듣는다. 그냥 마구잡이로 연습이나 하자고 했다. 그럭저럭 연습을 하고 모임에 갔는데 그 친구하고 시합을 하게 됐다. 그런데 대다이가 없다. 중대밖에 없는데 가서 중대에서 하잔타. 중대는 안 쳐봐서 어렵다. 그래도 그래 하자고 했다. 첫 판은 졌다. 감각이 다르다. 대다이처럼 생각하고 치면 안 되나 보다. 종 무대뽀로 3개 뻥뻥 질렀다. 두 번째 판은 내가 이겼다.
이제 결승이다. 세 번째 판도 내가 이겼다. 그래서 그 시합은 내가 이겼다. 혼자 당구장에 가서 연습을 하면서 생각한 대로 가는 게 재밌어서 자주 갔다. 그런데 어느 날 이비인 훅과 친구가 내가 많이 잘 친다고 했다. 기분이 좋았다. 점수가 높아서가 아니라 잘 친다고 해서. 이 친구가 시합을 또 하잖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가 12점을 놓고 내가 18점을 놓겠다고 했더니 콜을 한다. 15점에서 18점 가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연습을 또 죽어라 하고 해야 하나 보다. 뭔가가 있는데 뭔가를 모르겠다. 잘 치는 사람들과 못 치는 내가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 원인을 알면 고쳐보겠는데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지. 보고도 모르지 멍하다. 그런데 친구들하고 같이 가던 당구장에 32점 치는 매니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조언을 해줬다. 3쿠션 당구는 자세만 좋으면 기본적으로 18점을 친단다. 그럼 내가 자세가 안 좋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세란 걸 뭘 말하느냐고 물었더니 일단 큐거리가 안정이 돼야 한단다. 많이 듣던 얘기. 큐질을 천천히 해야 한단다. 이것도 내가 공을 세게 친다고 자주 듣던 얘기다. 또 자세가 너무 낮단다. 공 두께를 더 잘 보려고 자세를 낮춰서 친 건데 초보는 그렇게 하면 어렵단다.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신경을 쓰면서 연습을 했다. 한 달이 지나도 차이가 안 난다. 다른 사람들이 치는 거나 TV에서 나온 거 봐뒀다가 따라서 한 번씩 쳐보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오늘 이비인욱과 친구하고 시합을 한다. 그 친구는 12점에 도전을 하는 것이고 나는 18점에 도전을 한다. 서로 발전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티브라서 좋기는 한데 당구나 다른 어떤 것도 누굴 이기려고 승부감을 가지고 하는 건 내 적성에 안 맞다. 그냥 내 점수에 맞게 치면 그거로 만족한다. 18점에 맞게 치고 싶다. 당구를 치면서 목표. 이기고 지는 거 신경 안 쓰기. 40프레임 안에 40분 안에 한 게임을 끝내기.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한 큐에 10개를 쳐보기. 볼링 퍼펙트 못해봤고 골프 홀인원 못해봤다고 이것도 안 된다는 건 아니니까. 대다이에서 이비인욱과 친구와 당구를 쳐서 졌다. 연습을 하고 온 듯하다. 이전에 안 치던 걸 쳤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 친구도 그렇게 한 건가 보다. 그러면 이길 수가 없는 거다. 지나간 나를 돌아보면서 생각하고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내가 좋았다. 당구를 잘 치는 법은 당구를 치면서 계속 성모송을 하는 거다. 혼자 중얼중얼 하는 것 같지만 쓸데없는 말도 안 하게 되고 또 당구 큐질도 집중이 돼서 도움이 된다. 공 치러 가서 성모송 한번 하고 와서 기다리면서 성모송 한번 하고 성모송을 얼마나 하는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많이는 하는 것 같다. 무대뽀로 당구를 치다가 보니까 뭘 하는지 모르겠다. 유튜브란 걸 보지도 않았고 유튜브 보면서 당구 배운다는 수철이를 보고 봐도 소용이 없나 보다 하고 안 봤는데 프로 당구 선수가 당구대에서 공을 치면서 설명을 하는데 1시간 반짜리다. 그냥 커피 마시면서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니까 내가 전혀 모르고 당구란 걸 한 게 생각이 났다. 갑자기 당구 공부가 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이거 저거 눌러보면서 보고 싶지 않은 설명이나 목소리는 패스하고 좀 이해가 가게 설명이 되는 유튜브가 몇 개 있어서 그 사람이 설명한 것들을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 진짜 설명이 귀에 와 닿는다. 내가 모르고 그냥 감으로 친 거지만 그 사람들 설명을 보면 다 원리가 있는 거다. 그런데 숫자를 너무 많이 외워야 한다. 실제 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치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원리를 알아도 그 사람이 치는 거와 같이 하는 건 어렵다는 거다. 그 사람이 치는 큐, 스트로크나 스피드 방법 등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서 내 나름대로 연습을 하면서 만들어야 한다는데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이해하고 간다. 같은 내용이라도 비슷하지만 사람들마다 설명이 다 다른 걸 보면 다 나름대로 일가견을 가진 것 같다. 그런 유튜브를 200개는 넘게 본 건가? 이제 다시 당구 치는 걸 보니까 조금은 보인다. 그렇게 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선택적인 내용이다.
당구를 치면서 어느 순간에 안 맞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그렇게 그게 이상하면 못 칠 수가 없는데 너무 못 치는 게 이상하기도 하다. 한 번은 한 큐에 10개를 연속으로 쳐보고 점수도 에버 1점을 넘겨보고 30이닝 안에 끝내고 40분 안에 점수를 내는 걸 해봐야지. 연속으로 치는 건 7개까지만 해봤고 30이닝을 넘기지 않고 에버 1도 달성해봤고 40분 안에 끝내는 것도 해봤다. 한 번뿐이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왜 이렇게 당구가 쉽게 느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에 5개씩 4번만 치면 되는 일인데 저게 어렵다. 20번 중에 4번만 저렇게 치면 되는 건데 그럼 16번은 못 쳐도 된다는 얘기고 참 확률적으로 쉬워 보인다. 저렇게 치는 게 선수급인가? 쉬운 공을 안 놓치고 쳐야 점수 관리가 된다는데 난 남들이 쉽다는 걸 잘 못 치면서 어렵다는 것만 골라서 치는 것 같다. 그냥 비슷하게 치는 거라 안 맞으면 하수가 그런 거고 그런 게 어쩌다 맞으면 사기가 되는 거고 그런 거다. 길을 보는 게 아직 미숙해서 그런가 보다. 유튜브 보니까 내가 못 보던 공들을 많이 치던데 그게 더 확률이 높단다. 난 왜 그렇게 확률이 낮은 거만 골라서 친 건지 그러니까 하수겠지만 지금 머리 아픈 거 해결하면 한 번은 도전을 해보고 싶다. 당구를 친 지도 오래됐지만 근래 유튜브란 것을 보게 되었다. 그동안 유튜브는 왜 보나 했었는데 광고를 보기 싫어서도 난 더 안 봤다. 유튜브 앱도 없다. 당구가 좀 궁금해진 거다. 같은 두께라도 당점을 어디에 치는지에 따라서 큐가 나가는 속도라던가 소위 큐질이라는 것에 따라서 여러 변화가 생긴다. 골프보다 아주 쉽게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미묘한 변화는 어떤 거나 다 마찬가지인가 보다. 당구를 치는 당구대가 다 같은 것이 아니란다. 칠 때마다 조금씩 다른 데서 쳐야 하고 내 컨디션이 일정한 것도 아니고 원규 덕분에 연수동에서 당구를 치면서 내가 친 당구 화면을 보게 되었다. 요즘 3쿠션 전문 당구장에서는 저렇게 다 녹화를 해서 보여주나 보다. 원규하고 난 치는 게 많이 차이가 난다. 원규가 요즘 독이 올랐는지 하루 몇 게임씩 거의 매일 그 당구장에서 당구를 쳤다. 그 덕에 난 원규가 치는 당구를 많이 보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 당구는 봐도 별 차이를 못 느끼지만 원규하고는 당구를 같이 쳐본 적이 있어서 나하고 친 게임이 아니라도 보면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서 계속 보게 되었다. 어떤 원칙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모르는 것 같아서 인터넷으로 3쿠션 기술이라고 쳐보았더니 글로 설명한 것들도 많은데 봐도 잘 모르겠고 동영상이 나오길래 봤더니 설명을 잘 해준다. 1시간 반 동안 김성원 프로가 하는 걸 보고표 뭔가 하는 프로가 하는 걸 몇 개 보면서 설명을 들었더니 조금 이해가 갔다. 그러다가 여러 기술 설명을 해주는 유튜브들을 보게 되면서 필요한 걸 스샷해서 스크랩을 해서 보기 시작했다. 아, 이런 원리구나 하고 이해를 하니까 당구가 참 우습게 보이면서도 경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 맞는 걸 보면 그래서 당구가 어렵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됐다. 스샷을 거의 5,000장을 할 정도로 많은 설명을 보고 나니까 별로 어려운 건 없는 것 같다. 모를 때는 무조건 스샷을 해서 나중에 볼 때 이해가 되었거나 다른 설명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되면 지운 것까지 한다면 아마도 만장 정도는 스샷을 한 것 같다. 그걸 동영상으로 저장할 줄 몰라서 스샷으로 다 만드는 걸 보면 나도 좀 무식한 면이 있기는 하다. 내가 실전을 못한다고 이론도 모르는 건 아니다. 제일 못하는 게 그 사람들처럼 공을 치는 걸 못하는 거다. 당구의 기본이라고 하는데 그 기본은 눈으로 배워서 되는 건 아니다. 몸이 따라가야 하는 건데 그러려면 당구장에 가서 돈을 많이 써야 한다.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만 해본다. 언젠가 당구장에 가서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 한 걸 기반으로 연습해볼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은 돈도 없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문제로 2주간이나 당구장이 다 문을 닫았다. 매일 당구 치던 사람들은 몸에 좀이 쑤실 거다. 난 그 정도가 아니니 다행이다.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인가? 이런 때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도 부지런히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미지 트레이닝의 효과는 대단한 것 같다.
예전에 골프를 처음 배울 때 같이 치던 사람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줬다. 한 젊은 친구가 10년 형을 받고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이때까지 골프채도 잡아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매일 골프를 치는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하루 18홀은 10년간 했다. 그리고 출소하던 날 퍼블릭 골프장으로 가서 처음 골프를 쳤는데 싱글을 했다고 말해줬다. 그만큼은 아니지만 이미지 트레이닝이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는 말일 것이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며칠 전에 원규와 같이 당구를 한 게임 간단하게 할 때가 있었다. 그 친구는 워낙 잘 치는 친구라 나는 그 친구하고 칠 때만큼은 긴장을 하고 친다. 그런데 이상하게 공들이 잘 맞았다. 한 게임 하는데 30분도 안 걸린 것 같다. 이게 그동안 유튜브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스크랩해서 가끔씩 본 효과가 있는 거로 보인다. 기환이한테 치료를 하러 가면서 기환이에게 치료비 대신에 내가 모아뒀던 유튜브 스크랩 사진들을 정리한 걸 USB에 담아서 줬다. 내가 도움이 되었으니까 그 친구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준 것이지만 보고 안 보고는 그 친구 문제다. 그러나 나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아무리 잘 치는 사람들이 가르쳐줘도 머리가 이해가 안 된다면 그런 공이 생기더라도 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나는 그렇게 얇게 친다고 쳤지만 언제나 원규는 두껍다고 했다.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당구 방송을 보면서 보는 관점이나 시각도 달라진 것 같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렇게 하면 들어가는데 실제 내가 당구를 칠 때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문제긴 하지만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는 걸 새삼 실감했다. 간만에 당구장에 갔다. 가서 생각한 걸 연습만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게임을 하지 않으니 당구장 사장이 당구 한 번 치잔다. 그 사람은 30점이나 치는 고수인데 나는 그냥 억지로 20점 놓고 연습만 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불편할까 걱정했다. 그러나 사장은 그런 걱정하지 말고 같이 한번 치잔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당구 게임을 치기 싫어하는 건 당구는 두 사람이 치는 거다. 골프가 안 되는 200가지 이유 중에 제일 마지막 이유가 같이 치는 너 때문이다. 그러나 당구는 안 되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같이 치는 너 때문이다. 내가 치는 당구가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후구가 상대가 원하는 대로 잘 서주지 않는다. 나는 상대가 이기던 말던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데 상대도 못 치고 나도 덩달아 못 친다. 상대가 못 치는데 내가 잘 치면 상대가 기분이 나빠한다. 그러니까 초반에 플루크가 되었던 어쨌던 점수가 빨리 올라가면 불안해져서 그 다음부터는 공이 안 맞는다. 어쩌다 생각하지 않는 공이 맞으면 플루크라 미안하다고 인사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맞은 개수의 절반 이상을 인사해야 한다. 생각한 대로 공이 다 가고 맞으면 내가 고수하지 하점자를 할 건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로 치는 편한 공이 잘 안 서는 건 내가 쳐도 보인다. 내가 혼자 연습할 때는 내가 세운 공을 치기 때문에 난 그런 불편함을 못 느낀다. 그런데 같이 치는 상대는 다르다.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치고 나서 같이 담배 한 대 피우면 꼭 내가 친 공이 더럽다는 소리나 비슷한 소리를 한다. 아예 고점자들은 자기가 못 쳐서 그런 거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나보다 좀 잘 치는 사람들은 비슷한 얘기를 하거나 게임 중에도 표정이나 말이 쉽게 나온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이 치기 좋은 공을 만들어줄 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 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플루크가 여러 번 들어가면 식은 땀이 난다. 물론 나도 맞추려고 아는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치려고 노력은 한다. 그러나 그게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서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전에 사장하고 담배 피우면서 내가 점수를 올려야 되면 애기하라고 나는 누구한테 이기려고 당구를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그걸 해보고 빌리아드 TV에서 선수들이 친 공이 비슷하게 오면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것과 비슷하게 쳐보려고 시도를 해보는 것뿐이다. 안 들어가면 하수라 당연한 것이고 그게 어쩌다 들어가면 점수에 안 맞게 친다거나 저 새끼 점수 속인다는 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 실력이 내가 봐도 보인다.
사장이 한 게임 하더니 이런저런 애기를 해준다. 고점자들이 애기를 해주는 게 그 사람들 경험에서 애기를 해주는 거지만 그걸 이해하는 내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게 한다. 두께를 정해놓고 중단에서 상단이나 하단을 조절하면서 공의 길이를 정하는 거라는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렇다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자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이다. 그러니 고점자들이 뭔가 조언을 해주더라도 이해를 못하니 말을 해주고 싶지도 않을 거다. 그냥 내 수준에서 궁금해서 물어보면 내가 물어보는 말 자체도 그 사람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물어보는 수준이 자신들이 생각을 안 해본 것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어이가 없다는 정도일 것이다. 난 그냥 그게 궁금했을 뿐이다. 무언가를 할 때 생각 없이 반복을 하면 습득하는 기술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모르면 반복을 하는 게 어려운 것이다. 그냥 확률적으로 높은 감이 생겨서 치는 게 된다.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실력이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든다. 하수가 봐도 그런데 고수들이 보면 다 보일 것이다. 나는 그냥 20점에 맞는 실력으로 좀 잘 친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고점자가 될 생각도 없고 점수를 올리고 싶은 생각도 없다. 친구들이 다 20점을 놓고 치니까 나도 20점 놔야 한다고 해서 그냥 20점이 목표이고 목적이다. 다음에 만났을 때 그렇게 치고 싶어서. 그래서 난 고점자들이 당구를 칠 때 공을 맞추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큐 그립이나 스트로크 자세 등을 유심히 살핀다. 무언가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그 사람들 설명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말을 해주는데 몰라서 생뚱맞은 표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알아듣는 것처럼 하지만 뭔 말인지 알아듣는 게 아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고 그게 왜 안 되는지 그냥 연습을 해본다. 어떤 때는 비슷하게도 된다. 그게 반복적으로 되지 않는 건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다. 집에 돌아와서 사장이 10분간이나 하면서 설명한 걸 생각해봤다. 빌리아드 TV에서 나오는 당구 선수들이 공을 치는 걸 보면서 사장이 말한 걸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보이는 것 같았다. 유레카라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다. 내 공이 중심을 일 목적구의 끝에 맞추면 보통 절반이라고 하는데 이 절반을 칠 때 공의 움직임이 눈에 보인 것이다. 아, 이런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당구는 많은 변수가 있다. 그런 변수는 수많은 경험으로 사람들이 터득을 한 것이겠지만 그런 변수까지는 생각을 못한다. 단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길래 기억이 나는 걸 몇 번 따라 해본 것뿐이고 또 공도 비슷한 궤적을 그리면서 가서 맞기도 했다. 물론 안 맞는 게 당연한 것이고 어쩌다 맞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치고 나서는 그게 왜 맞았는지 잘 모른다.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친 게 아니라 당점이나 두께, 큐, 스피드 등 다양한 변수가 나도 모르게 생겨서 일어난 현상으로 그게 플루크인 것이다. 당구장 사장이 그런다. 요즘은 20점이나 22점, 24점 치는 사람들 길 보는 건 다 비슷하다고. 단지 그 확률이 좀 높은 사람들이 고점자라고. 그 사람들이 자주 많이 치는 공은 내가 치기 어려워서 못 치니까. 나는 엉뚱한 길을 많이 그려서 내 생각대로 친다.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공이 굴러가서 맞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는 표정을 보기도 하고. 지나가던 고점자가 굿샷이라는 말도 하지만 리바이벌이 안 되는 건 의미가 없이 그냥 플루크일 뿐이다. 그런 플루크가 많은 건 그만큼 많은 시도를 한 것 중에 보여지는 것이 몇 개 있을 뿐이다. 그래서 사장도 내게 그랬다. 나처럼 치면 멋있게 들어가는 공이 생기면 잘 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다고 고점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나는 고점자가 될 생각이 없다. 단지 그런 공들이 생기면 그렇게 쳐보고 싶을 뿐이다. 이게 다른 사람들과 내가 다른 점일 것이다. 당구장에 가서 공을 치다 보면 치는 스타일이 다 다르다. 타격으로 치기도 하고 면을 딴다고 하나 두께로 치고 스핀을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스타일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도 종종 본다.
예를 들면 25점 치는 원규와 비슷한 방법으로 공을 치는 사람이 28점 치는 사람이 있다. 공이 굴러가는 것이나 공이 진로를 보는 방법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계속 혼자 연습하고 있으니 당구장 주인이 한 사람하고 쳐보라고 말을 해 한 게임 치기로 하고 지정한 당구대로 갔다. 나이 든 분인데 35점을 치는 분이란다. 35점 치는 고수와 게임을 한다면 영광스러울 일일 수도 있다. 나 같은 하수에게 그런 사람들이 당구를 같이 쳐줄 일은 없을 거니까. 그래도 당구장 주인이 매칭을 해줘서 당구를 한 게임하게 되었다. 당구를 치면서 난 그 사람의 공이 맞는 방법이나 진로 등을 유심히 살펴봤다. 전에 32점 치는 사람과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둘의 공통점은 중당에서 한두 팁 정도 안에서 모든 걸 친다. 극단적으로 3단 팁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공이 다 맞는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치지 못할까? 세게 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얇은 면을 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중당을 줘서 두께를 조절하면서 치는데 다 맞는다. 한 게임 끝나고 잘 배웠다고 말을 하고 나는 내가 평소 연습하던 맨 끝 당구대로 가서 좀 전에 본 내용들을 복기해봤다.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일단 정확하게 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건 어려운 것 같다. 그 사람들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렇게 치게 된 것이겠지만 어쩌다 한번 가서 연습을 해서는 어려운 것 같다. 같이 20점을 치던 사람들 중에는 벌써 23점을 치는 사람도 있다. 내가 운동신경이 둔한 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연습으로 모든 걸 다 커버하려면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내가 여기 매달리는 걸까? 매일 집에만 틀어 박혀 있는 게 힘들다고 느낄 때 한 번씩 당구장에 가서 공을 쳐보는데 당구를 잘 치기 위해서도 아니고 단지 그냥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쳐보는 것일 뿐이다. 어쩌다 TV에서 본 것과 같은 공이 비슷하게 가기도 하고 그러다 맞기도 한다. 그러면 같이 연습하던 사람이나 공을 치던 사람들이 놀라는 표정을 짓는다. 속으로는 통쾌하지만 미안하다고 인사를 한다. 운으로 맞은 것이긴 하지만 비슷하게 공 모양이 만들어진 게 신기하기도 하다. 그런 한 번을 위해서 점수라는 걸 포기했다. 골프를 칠 때도 한 번에 240m와 똑바로 가는 공을 위해서 14번의 드라이버를 연습하듯이 쳤던 나다. 점수를 신경 쓰면 바보가 된다. 실력이 있다면 점수는 저절로 따라온다. 당구를 치면서 이기려고 치는 건 없다. 단지 내 앞에 주어진 공을 생각한 대로 쳐보고 싶을 뿐이다. 그렇다고 져줄 생각은 없다. 내가 일부러 져줄 실력도 되지 않지만 그냥 내게 주어진 공에 대한 최선만 다할 뿐이다. 두께와 당점에 대한 집중을 해본다. 스트로크가 전부인 줄 알고 스트로크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스트로크는 맨 마지막 조건이란 걸 알았다. 그러나 그 스트로크가 제일 근본이 되는 조건이란 건 달라지지 않는다. 스트로크가 어떻든 간에 안정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건 다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100만 원을 주고 배운 당구 스킬이라는 동영상이 있었다. 저런 걸 배우겠다고 100만 원이나 투자를 한다는 걸 보면 욕심이라는 것에는 한계가 없나 보다. 보고 나니까 유튜브에서는 여러 동영상을 추천하는 게 올라왔다. 이런 거 저런 거 보다가 보니까 궁금해졌다. 저 사람 설명대로 공이 맞는 걸까? 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좀 다른 설명이었다. 물론 사람들마다 치는 방법이나 기준점이 서로 다른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이 시범을 보이는 걸 보니까 쉽게 치는 듯 했다. 궁금해서 좀이 쑤셨다. 돈은 아깝지만 당구장으로 갔다. 평일이라 낮에는 사람들이 얼마 없어서 연습을 하기에는 좋다. 그 사람이 설명한 걸 생각하면서 쳐봤지만 그게 꼭 맞는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평소 하던 대로 이거저거 쳐보고 왔다. 어쩌다 한번 들어가는 공이긴 하지만 저렇게도 들어가는구나 하고 내가 치고 감탄할 때도 있다. 반복적으로 잘 치는 사람은 고수고 어쩌다 한번 들어가는 하수다. 단지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다. 25점 치는 고수가 담배를 피우면서 애기해줬다.
30점 치는 사람은 맞아 있는 공이 10개 정도 있고 25점 치는 사람은 5개 정도 있고 나처럼 20점 치는 하수는 3개 정도 있는 차이라고. 비슷한 모양의 당구 배치도 맞는 확률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공들을 잘 쳐서 점수를 높이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냥 내게 주어진 공을 내가 생각한 대로 쳐서 맞춰보고 싶을 뿐이다. 어쩌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공이 맞는데 내가 치고 내가 놀라서 웃음이 터진다. 맞는 줄 알고 기대하다가 상상도 못하게 공이 빠져나가도 놀라서 웃음이 터진다. 또 이렇게 웃는 모습이 같이 치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 사람들하고 공을 치는 게 무섭다. 생각도 못한 일이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상대가 신경이 쓰여서 공을 제대로 칠 수가 없다. 그냥 혼자 연습하는 체질이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저렇게 마구잡이로 쳐보면서 뭔가 기준을 잡아가는 게 실력인 것 같다. 시간이 지나니 당이 떨어지는지 커피를 마셔도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냥 식당에 가서 뼈다구 해장국 하나 사 먹고 집에 돌아왔다. 배부르고등 따시니 졸음이 쏟아진다. 1시간 정도 잤나 보다. 다시 눈을 뜨니 12시다. 이렇게 이런 글을 쓰다 새벽에 잠이 들 것 같다. 석찬익에서 전화가 와서 만나고 같이 당구를 쳤다. 게임은 자신이 상대를 이길 수 있다고 만만할 때 하는 것이다. 석찬이가 나한테 앉을 자신이 있으니 당구를 치자고 했는데 글쎄 그게 그렇게 생각처럼 되지는 않았다. 나는 빌리어드 당구 채널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치는지를 계속 생각해봤고 유튜브도 봤고 당구 원리 스샷도 자주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다. 물론 그걸 본다고 다 잘 치면 세상 사람들 전부 프로 갬블러가 되었을 것이다. 어쩌다 당구장에 가서 혼자 내가 생각한 공들을 쳐보면서 왜 안 되는지를 난 계속 생각을 했고 그게 되는 방법을 열심히 궁리했다. 어쩌다 플루크로 맞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한 대로 공이 가지 않는 이유를 찾는 일에만 매달린 것 같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하고 게임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물론 체력이 딸려서 그렇게 오래 연습이라도 할 수가 없다. 하루 당구장에 가서 몇 시간만 하고 와도 다리에 알이 배기고 발바닥이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하고 며칠은 몸 컨디션이 몸살을 앓을 정도니까 이제 몸뚱아리도 한계에 이르는 것 같다. 석찬이가 자신만만하게 이기겠다고 했는데 결론은 석찬이가 졌다. 여행 중에는 돌아오면 직방을 치자고 했는데 이제 직방을 치자는 말을 안 한다. 그건 석찬이가 나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고수들이 말을 해준 것 몇 가지 기억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말을 한 이유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 이해가 된다는 거 내가 당구를 알아간다는 거다. 이제는 비슷한 사람들하고 당구를 치더라도 어리버리하게는 안 칠 것 같다. 누구처럼 그렇게 잘 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치는 정도를 이해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내가 프로 갬블러가 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당구도 유튜브 보는 것도 빌리어드 당구 TV를 보는 것도 흥미를 잃어갔다. 모를 때는 궁금했기 때문에 궁금한 걸 풀기 위해 참 많이 노력했던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를 알게 되니까 궁금한 게 없어지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진다. 그냥 흥미를 잃은 것이다. 이렇게 당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본다. 밤새 잠을 못 자다가 법원 등기물을 받고 컴퓨터로 준비 서류 작성 중에 석찬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제 바쁜 일들이 좀 정리가 돼서 전화를 한 것 같아서 받았는데 뭐 하고 있냐고 묻길래 그냥 집에 있다고 말했다. 잠을 좀 자려고 했는데 연수동으로 오라고 한다. 같이 밥이나 먹자고. 그러자고 하고 비몽사몽간에 머리 감고 옷을 걸치고 전철에 올랐다. 연수동에 가서 석찬이를 만났더니 세금 문제로 세무사 사무장을 만난다고 같이 만나잔다. 그래서 같이 얘기했는데 석찬이가 궁금한 건 해결이 된 모양이다. 배고프다고 밥 먹자는데 계속 속이 부대껴서 밥을 못 먹을 것 같아 밥은 이따 먹자고 했더니 당구장에 가서 당구 치면서 자장면이나 먹자고 한다.
대다이를 치러 갔더니 거기서는 자장면을 배달시켜 먹을 수 없다고 해서 석찬이가 중대로 옮겨 가자고 했다. 아무리 오랜만에 당구를 쳐도 중대는 익숙치 않은데 플루크가 너무 심해서 걱정이 됐지만 석찬이가 배가 고프다니까 그러자고 했다. 당구를 치고 있으니까 자장면이 왔고 같이 자장면을 먹는데 역시나 속이 부대껴서 넘어가질 않는다. 몇 젓가락 먹고 다시 당구를 치는데 석찬이가 너무 연습을 안 한 게 티가 난다. 나는 느낌이 이상했지만 불안하게라도 공이 맞아주었고 석찬이는 공이 조금씩 빠졌다. 이미지 트레이닝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치는 건 못하더라도 공을 보내야 하는 길은 보인다. 빌리어드 TV를 보면서 프로들이 치는 걸 자주 본 게 효과적인 것 같다. 그래서 오늘도 석찬이에게 이겼다. 앞으로도 석찬이한테는 당구를 안 질 것 같다. 석찬이가 원규하고 통화를 하면서 나한테 졌다고 하니까 원규가 석찬이한테 나한테 못 이긴다고 말했다고 했다. 왜? 그냥 원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겠지. 지난주에 종남이하고 같이 만나서 당구를 쳤는데 석찬이가 이겼다고 했다. 물론 개인전이 아니고 친구들끼리 편을 먹고 친 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종남이는 내게 이전에 당구를 치면서 큐질은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치는 애들은 아는 내용인 것 같다. 그런 걸 구분하면서까지 당구를 친다면 아마도 종남이는 원규 정도로 잘 칠 거라고 석찬이에게 말을 했더니 그래도 자기가 이겼다고 별 생각 없이 말을 한다. 내가 볼 때는 석찬이는 원규나 종남이한테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다. 석찬이가 헤어지면서 다음에 직방을 하잔다. 직방을 할 사람도 없겠지만 석찬이는 직방 같은 게 좋은가 보다. 나도 그런데 같이 어울려서 한번 해보고 싶다. 예전에 아주 하수일 때 직방이란 걸 2번인가 같이 해봤지만 그냥 손에 나는 게임이었다. 오늘처럼 칠 수 있다면 아마도 돈을 잃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슬며시 입가에 웃음이 퍼졌다. 내가 돈을 따서 애들 밥 사준다는 상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한편으로는 직방으로 걸 돈이 내게 있는지에 대한 부담도 크다. 돈을 딴다면 그 돈으로 당구비도 내고 밥도 사주면 된다. 그러나 내가 돈을 딴다는 보장은 없다. 3만 원 정도 여유를 만들어야 하는데 뭘 더 줄여야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고민해야겠다. 석찬이가 낮에 전화를 했나 본데 낮에 밥을 먹고 자느라 전화 온 걸 몰랐다. 저녁에 화장실에 가면서 전화기를 들고 가서 열어보니 전화가 와 있다는 걸 알고 늦었지만 문자를 보냈다. 무슨 일이 있냐? 바쁜 일은 끝났냐? 낮에 자느라 전화 온 거 몰랐다. 전화가 왔다. 2달 만에 전화 통화를 해보는 것 같다. 목소리가 별 일은 없는 것 같다. 내일 편한 시간에 만나서 밥을 먹자고 했다. 차가 생겼느냐고 물었더니 차를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하길래 영종에서 전철 타고 작전역으로 오라고 했다. 여기서 밥을 먹고 석찬이는 일을 보러 송도로 가면 될 것 같아서 내가 11시 반에 작전역에 오라고 했다. 어찌 얘기하다가 그럼 12시에 작전역에 오라고 했다. 여기 오면 내가 호스트니까 점심을 사도 된다. 1달 전에 아들하고 같이 간 횟집에 가려고 했다. 2달 전에 석찬이와 송도에서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당구 치고 했는데 다음에 우리 동네 오면 같이 밥을 우리 동네에 어디 가서 뭘 사 먹어야 하는지 잘 몰라. 그냥 동네를 한번 돌아보려고 작전역 사거리로 나갔는데 거기 새로 생긴 횟집이 보였다. 코로나에 걸린 적은 없지만 3차 코로나 백신으로 모더나를 맞고 나서 반년 넘게 고생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상태가 좋은 건 아닌데 특히나 후각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미각도 문제가 생겼고 음식을 잘 못 먹겠다. 이전에 잘 먹던 음식들을 전혀 못 먹고 있다. 그나마 회초밥은 그냥 먹을만 해서 몇 번 사 먹었는데 석찬이는 회를 좋아하니까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았다. 석찬이가 바쁜 건지 연락을 그동안 안 해왔는데 아들이 같이 밥을 먹자고 해서 그 횟집에 가서 둘이 같이 식사를 했었다. 그래서 그 횟집 이용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에 11시 반 정도 돼서 석찬이에게 어디쯤에 오느냐고 문자를 보냈더니 아직 출발 전이라고 기다리라고 했다.
그렇구나 하고 올 때 연락하라고 했다. 좀 이따 여기 주소를 좀 찍어 문자로 보내란다. 석찬이 와이프 차를 타고 올 거란다. 작전역에 4군데 주차장이 있어서 오기 편하게 접근이 가능한 쪽으로 주차하고 우리가 갈 식당은 8번 출구 쪽이라고 문자를 보내줬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석찬이가 전화를 해서 작전역 인근에 도착하면 전화해 준다고 말하며 오는 중이라고 했는데 20분 정도 지나서 지금 서구청을 지나니까 10분 후에 작전역 2번 출구 쪽에서 보자고 했다. 옷을 입고 작전역으로 나갔다. 석찬이가 전화를 해서 어디냐고 하길래 작전역 2번 출구라고 했더니 그쪽 주차장 입구 쪽으로 오라고 했다. 차는 땡땡땡인 아우디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서 보니 길가에 아우디가 한 대 서 있었다. 저 차인가 하고 가까이 가니 손짓을 했다. 주차장으로 주차를 하라고 하고 따라 걸어가서 작전역 8번 출구로 횡단보도를 건너가 같이 식사를 했다. 밥 먹다 말고 할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뜬금없이 윤석열이 대통령에서 좋으냐고 하길래 그래서 좋은 게 뭐가 있냐고 너 같은 좌빨은 내가 꼴통 보수로 보이느냐고 말했다. 석찬이가 나한테 왜 자기가 좌빨이냐고 하길래 너 같은 좌빨은 너하고 같은 편이 아니면 모두 보수 꼴통으로 보이느냐고 반대로 물었고 이런저런 노가리를 깠다. 너 같은 부르조아가 프로레타리아 탈을 쓰고 주접을 까는 게 역겹다고 말하며 중국이나 일본은 미래가 왜 없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거짓말을 일삼고 조작 선동을 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데 네가 그렇게 추종하는 우리나라 진보라는 단어를 쓰는 너 같은 좌빨들이나 문재인 졸개들 개딸들이 그렇게 한다고 했다. 이런 정치적인 얘기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확증 편향을 가진 애들은 이해를 못한다. 그들은 진실이나 사실을 알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믿기 때문이고 그렇게 좌빨들의 선동에 이미 넘어간 나르시시스트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 현실이다. 밥을 먹고 일을 보러 가라고 했더니 커피를 마시러 가잔다. 동네 커피집도 아들이 데리고 가서 아는 이디야뿐인데 어차피 주차장 쪽이니까 거기 가서 먹자고 했다. 커피 먹으러 가다 말고 당구를 치잔다. 당구 안 쳐서 잘 못 치는데 석찬이는 연습을 좀 하고 왔는지 자신 있어 했다. 길가에 당구장을 들어갔더니 노인네들이 몰려있는데 당구 치러 온 사람한테 왜 왔냐고 묻는 이상한 당구장이다. 대다이가 없어서 그냥 나와 커피 마시자고 했더니 당구를 치잔다. 다른 당구장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작전 시장 안에 당구장을 본 적이 있어서 그럼 거기에 가자고 했다. 당구장은 무슨 공사를 하는지 춥고 시끄러웠지만 아무도 없는데 대다이는 있어서 그냥 여기서 치자고 했다. 송도처럼 전문 당구장을 비교해보면 진짜 후진 당구장이었지만 그냥 같이 치기로 했다. 또 내가 이겼다. 갑자기 이게 직방이었으면 내가 돈을 땄겠구나 하며 같이 웃었다. 다음에 친구들하고 당구 직방을 치면 석찬이가 내 게임비를 대고 대신 당구를 치란다. 히읗히읗. 후르크로 들어간 게 절반이 넘는데 내가 딴다는 보장도 없고 나는 네가 돈 대고 내가 만약에라도 따게 되면 너 다 가지라고 했다. 내가 딴다는 보장도 없는데 잃어도 불만 가지지 말고. 석찬이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 가까이 이디야에 가서 쌍화차 시켜 먹으며 석찬이가 하는 이런저런 사업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다. 내가 먹고 사는 걱정을 하면서 뭐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등 여러 얘기를 했다. 쌍화차를 마시다 졸음이 와서 석찬이에게 영종에 돌아가서 일하라고 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나하고 같이 점심이라도 먹어야겠다고 온 석찬이에게 밥을 사 먹이고 보내서 맘이 편했다. 배가 불러서 그런지 잠이 쏟아졌다. 가끔이라도 가는 당구장에 가서 연습만 했지 게임을 안 해서 추천 에버리지 점수가 안 나왔는데 모처럼 3경기를 했더니 추천 에버리지가 나왔다. 19점이란다. 아직 20점을 못 만들었네. 시간으로 3년이 넘어가는데 종남이가 자기만큼 당구를 치려면 소 한 마리는 팔아야 만드는 점수라더니 진짜 그런가 보다. 저녁 7시가 넘어 석찬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으니 전화가 끊어졌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내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늦게 받았다고 짜증을 낸다.
전화벨은 3번밖에 울리지 않았는데 뭘 늦게 받아? 석찬이가 일을 보러 송도에 나왔는데 계산동에 와서 같이 저녁이나 먹고 당구나 한번 치잔다. 송도에서 계산동 오는데 길이 너무 막혀 언제 도착할지 모른다고 도착할 때가 되면 전화하겠단다. 낮에 시간 많을 때 오지 술도 안 마시는데 이 늦은 시간에 온다고 하더니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했다. 그래서 전화를 기다리는데 핸드폰이 업데이트하라고 알림을 알려왔다. 금방 될 줄 알고 업데이트를 눌렀는데 거의 1시간이 지나도 안 끝난다. 석찬이가 전화를 하면 성질 낼 것 같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업데이트 중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내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다고 나온단다. 지금 내 핸드폰 업데이트 중이라고 말하고 다 왔다고 전에 만났던 주차장에서 보잔다. 주차장에 가니 석찬이 아우디가 보이는데 석찬이가 안 보였다. 나가서 담배 피나 하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멀뚱히 서 있는 한 사람이 보이길래 내가 손을 흔들며 석찬이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나보고 그쪽으로 오라고 한다. 같이 저녁 먹자는데 길 건너편에 있는 설렁탕 먹으러 가자고 같이 걸어갔는데 설렁탕은 먹기 싫었는지 다른 걸 먹자고 한다. 자기가 산다고 다른 거 먹으라길래 혼자 먹기 힘든 돼지갈비를 먹으러 갈래냐고 물었고 그러자고 해서 삼성 AS 센터가 있는데 몇 개의 음식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8시 반이 넘어서 식당이 문을 닫을지도 몰라.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며 음식이 되느냐고 물었더니 주문을 받는단다. 자리에 앉아 돼지갈비 2인분을 시키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전에 석찬이가 설명해준 내용을 다시 얘기하는데 들어도 잘 모르는 거라 그냥 맞장구만 쳐줬다. 자기가 가진 자료들이 있는데 메일로 보낸다고 보라고 하고 유튜브에 스마트 공정이라는 것을 찾아보라고 얘기했다.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고 모처럼 돼지갈비를 맛있게 먹었다. 내가 거의 다 먹어서 석찬이는 배가 고팠는지 밥을 한 공기 더 시켰다. 괜히 미안해지려고 했다. 내가 다 먹어서 못 먹어서 그런가 하고 식사를 하고 나와서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커피나 한잔 하자고 해서 지금 밥 먹고 커피도 마셨는데 무슨 커피냐고 밖에 있을 때 난 담배나 피우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석찬이가 춥다고 자기 차로 들어가자고 말하더니 차 안에서는 담배를 못 피운다고 말했다. 석찬이는 차 안에 들어가고 난 차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담배 다 피우고 들어오란다. 근처에는 당구장이 없고 계산 택지 쪽에 당구장들이 널려 있는데 한 블록 차이지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해줬더니 차가 있으니까 계산 택지로 가서 당구나 치자고 했다. 전에 내가 많은 점수 차이로 이겨서 혹시라도 연습을 하고 와서 당구를 치자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당구 잘 치는 원규나 종남이하고 당구를 쳐야지 나처럼 못 치는데 당구 치면 별 재미가 없을 거란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나한테 당구를 가르쳐준 사부인데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는 나한테 당구 못 이길 거라고 말했더니 연습을 하고 온 건지 모르겠지만 자신 있단다. 어찌해서 계산 택지 쪽에 가서 당구장에 가서 둘이 당구를 치는데 석찬이가 지난번보다는 잘 친다. 연습을 했던지 다른 친구들하고 당구를 쳤던지 어쨌거나 전에 다르게 잘 치는 느낌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내가 20대 19점으로 또 이겼다. 그냥 이긴 거지 점수 차이가 난 건 의미가 없다. 어쨌거나 이긴 거다라며 웃었다. 어쩌다 내 생각이 나서 온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석찬이가 하는 사업에 나를 껴넣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온 건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도 석찬이하고 당구를 한번 쳐봤다. 석찬이가 전화를 해서 뭐하냐 물었다. 그냥 밖에서 걷고 있다고 했더니 영종도에 오라고 한다. 지금은 늦은 것 같아서 내일 오라고 해서 내일 점심 약속을 하고 12시에 석찬이가 얘기한 운서역으로 전철 타고 가기로 했다. 출발해서 전철을 타고 가다 보니 30분 정도 일찍 도착했다. 운서역에 도착했다고 카톡하고 흡연실로 가서 담배 한 대 피웠다. 10년 전에 경매를 할 때 한 번 와봤던 곳인데 전철도 생기고 많이 달라졌다. 기다리니 석찬이가 전화를 해서 도로변을 보니 석찬이 차가 보인다. 석찬이 차에 올라타니 아침 먹자고 양평해장국 먹으러 가잔다.
해장국. 뜨거운 거 참 먹기 힘든데 그래서 탕 종류는 안 먹으려고 하는데 전에 계양시장에 있는 양평 해장국집에 가서 반도 못 먹고 나온 기억이 나서 꺼렸지만 석찬이가 먹자고 하니 그냥 가기로 했다. 역시나 먹기는 힘들었다. 그래도 아까워서 다 먹으려고 애썼다. 밥을 먹고 나니 오늘 나하고 낚시 가려고 불렀단다. 이 추운 날씨에 나올 고기도 없을 건데 낚시를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낚시 얘기는 자주 한다. 그래서 석찬이가 가자는 폭우로 가는데 물때가 간조라 물이 없다. 그랬더니 석찬이가 둘레길로 걸어보자며 나를 이끌고 언덕으로 올라갔다. 오르막도 힘들지만 내리막이 힘든데 그냥 가자니까 갔다. 그 짧은 거리를 걷는데도 근육통이 생기고 허리가 아프다. 오늘 집에 가면 몸살 날 것 같다. 1시간 정도 걸었더니 힘도 다 빠졌는데 낚시 간다고 차로 이동을 한다. 찌를 1개 사야 한다고 하면서 낚시 용품 파는 데를 찾더니 사서 온 건 낚시 바늘 묶음이었다. 낚시도 잘 모르면서 낚시를 이 추운 날씨에 한다고. 걱정스럽다. 바닷가를 돌아봤지만 물이 없어서 낚시를 던지기는 어렵고 날도 추우니 커피 한잔 하러 가자고 한다. 커피숍에 가서 둘이 커피를 마시는데 석찬이가 생각하는 사업에 관한 얘기를 한다. 대충 내용은 다 파악한 건데 하겠다면 도와줄 생각은 있다. 뜬구름 잡는 거라면 말려야 하나 걱정도 하겠지만 해보겠다는데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도와줘야겠지. 원규와 경모를 만나서 같이 며칠 전에 당구를 직방으로 했단다. 그러면서 돈을 잃지 않았다고 얘기한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 난 그 애들하고 당구 치는 것 때문에 연습을 했는데 당구 칠 일이 없다면 연습할 일도 없을 것 같다. 갑자기 당구 흥미가 사라졌다. 이제 당구장에 가끔씩 가는 일도 없을 것 같다. 석찬이가 전화를 했다. 어제 청량산에 간다고 했는데 기환이하고 둘이 만나서 청량산 돌고 내려와 술 한잔 했다고 했다. 나한테도 오라고 했는데 다리가 아파서 난 등산을 할 수가 없다. 오후 5시가 다 되었는데 부평을 오려면 힘들고 어쩌고 하길래 부평을 왜 오나 하고 생각했다. 퇴근 시간이 가까운데 송도에서 부평을 오려면 1시간 반이 더 걸릴 거다. 그래서 오지 말라고 했더니 전화를 끊어보라고 하더니 다른 친구에게 약속을 하려고 했나 보다. 좀 이따 다시 전화가 오더니 경모가 오늘 선약이 있어서 못 보겠다고 하길래 퇴근 시간에 송도에서 부평 오는 건 쥐약이라고 고생하지 말라고 했다. 그랬더니 잠깐 다시 전화한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시 전화가 와서 나보고 지금 송도로 오란다. 원규하고 6시 반에 약속이 있다고 원규가 좋아하는 동태찜 파는데 가자고 한다. 지금 밥 먹었는데 또 가면 밥 제대로 못 먹겠다. 전화를 10분만 먼저 했어도 밥 안 먹고 송도 가서 동태찜 맛 있게 먹었을 건데. 어쨌거나 전철을 타고 송도로 향했다. 원규를 본다면 아마도 당구를 칠 거다. 전철역에서 만나기로 하고 기다렸는데 안 오길래 전화를 해봤더니 계속 통화 중이다. 퇴근하려니 일이 많았나 보다. 20분 정도 기다리니 테크노타워로 오라고 했다. 거기서 석찬이 만나서 원규하고 만나기로 한 식당으로 갔다. 동태찜이 나왔는데 전에 하고 좀 달랐다. 모양도 좀 다르고 맛도 달랐다. 맵기만 하고 맛은 없었다. 원규가 주인이 바뀐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메뉴인데 주인이 바뀌어서 맛도 달라진 건가 하는 생각이 났다. 석찬이하고 원규하고 같이 당구를 쳤는데 석찬이는 당구를 안 친 게 티가 나고 원규는 예리하게 쳤다. 가끔 연습하러 가서 보는 28점 치는 사람하고 치는 게 비슷하다. 아마도 원규는 어디선가 다른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다 온 것 같다. 3시 정도면 퇴근을 하는 놈이 6시 반에 약속을 잡았으니 아마도 다른 당구장에 가서 한 게임 하고 온 듯하다. 역시나 치는 게 다르다. 석찬이는 원규를 절대 이길 수 없다. 당구 연습하러 가서 30점 치는 주인한테 들은 말인데 어느 정도 유지하려면 일주일에 2~3번은 당구를 쳐야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고 했다. 원규는 당구를 치거나 연습을 안 한다고 했지만 당구를 친 티가 난다. 내가 연습을 한다고 해도 원규만큼 연습을 할 게 아니라면 이길 가능성은 없다.
그나마 연습도 안 하는 석찬이는 더더욱 가능성이 없다. 그래도 무모하게 도전하는 석찬이를 보면 내 사부긴 해도 좀 안타깝다. 치는 목적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길 생각은 안 하는 게 정상이다. 석찬이는 당구를 치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만나기 위해서 당구를 친 거고, 나는 원규를 이기기 위해서 당구를 치러 간 거다. 직방을 해서 내가 돈을 따서 석찬이한테 주려고 했는데 당구를 자주 치는 원규를 이긴다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내가 원규한테 PBA 치는 거 보면 별로 안 어려운데 왜 그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니까 그 선수들은 수만 번을 쳤고 나는 수천 번을 쳐서 그렇다고 말했다. 내가 원규를 못 이기는 건 원규보다 연습 시간이 부족해서일 거다. 졸립다. 자야겠다. 매번 보이스피싱 전화만 오더니 오늘은 석찬이가 전화를 했다. 자다가 일어나서도 그렇지만 갑자기 말을 하려니 말도 잘 안 나왔다. 석찬이가 작전동에 5시에 온다가 만나서 밥이나 먹자고 했다. 전에 같이 먹었던 돼지갈비를 같이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잠을 좀 더 자려고 누웠는데 3시에 전화가 오더니 지금 작전역에 주차했다고 나오라고 한다. 작전역 2번 출구 쪽 주차장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는데 길 건너편에 주차를 했다고 길 건너 오란다. 그래서 옷을 입고 집 밖으로 나갔다. 막상 작전역 2번 출구 쪽에서 길 건너편 주차장은 2군데인데 어느 쪽으로 갈까 망설이다 맞은편 쪽으로 갔다. 석찬이가 지하철에 가서 뭐 읽어보고 온다고 했는데 길 위에는 안 보였고 어느 쪽에서 올지 몰라 길 모퉁에서 서서 여기저기 쳐다보고 있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누군가 손을 들고 오는데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나 봤지만 없어서 석찬인가 보다 하고 나도 다가갔다. 건너오더니 석찬이가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길래 석찬이인가 보다 했다. 뭐 먹고 싶냐고 해서 돼지갈비나 먹자고 했는데 아직 저녁 시간도 아니고 해서 같이 자기 차 타고 영종으로 가자고 했다. 가서 당구도 치고 저녁을 먹자고 석찬이가 소주 한 잔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석찬이 집에 주차하고 근처에서 먹어야 했다.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치는데 자기가 20점 놓을 테니 난 15점 놓으란다. 이기는 사람 소원 뭐든지 다 들어주는 조건으로 게임을 하잔타. 그러라고 했다. 져봐야 내가 해줄 건 아무것도 없다. 3판 양승제를 하는데 내가 2게임 다 이겨버렸다. 전에 대다이가 있었는데 대다이는 없어졌고 중대만 있었다. 석찬이가 대다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 보니 석찬이는 여기서 당구를 쳤었나 보다. 난 2년 만에 다시 가서 잘 몰랐는데 주인도 바뀐 것 같고 당구장 분위기도 그냥 동네 당구장 수준이다. 당구를 이기고 석찬이한테 야 소원 다 들어준다고 했는데 해줄 거냐고 물으니 뭔 개소리나고 한다. 석찬이가 자기 집에 가서 주차를 하고 나와서 오늘 양꼬치를 먹자고 한다. 무한 리필인데 맛있다고 양고기 먹으러 가잔타. 난 양고기가 질기고 별맛이 없던데 양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나 보다. 처음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고기 많이 먹었다. 석찬이가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는 건 하나도 없고 서로 공통된 얘기가 당구밖에 없어서 친구들 당구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다. 석찬이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주는 거지 알아서 같이 대화를 할 정도도 아니었다. 석찬이가 소주 한 병을 다 마시고 나와서 나는 버스를 타고 운서역으로 가서 전철을 타고 집으로 왔다. 이렇게 움직인 것으로도 발바닥이 아프고 몸이 많이 피곤하다. 다음 달에 친구들 모임에 나오라는데 나갈 여유는 없다. 오랜만에 잠을 12시간 정도 잔 것 같다.